네, 예고 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경제 전문가인 우리 김영한 소장님 모시고 경제 관련된 이야기, 정치까지 좀 같이 넣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영한 고향경제사연구소 소장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거치셨고 또 경기도 의원이셨잖아요. 네. 경기도의회 정책위원장을 거치셔서 민주당의 정책통 브레인이십니다. 오늘부터 경제에 대한 이야기, 제가 좀 부족하게 했던 이야기들 좀 꽉 채워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저희 오른소리 구독자들에게 인사 잠깐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성일 소장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심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코너 이름이 김영한의 경제 압수수색. 맞습니다. 예. 오늘 털어볼 주제는 뭔가요? 신남방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동남아 플러스 인도까지 이 노력해온 성과를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이 결과물을 한번 털어보자 이렇게 일단 준비했습니다. 소장님의 기소한 내용은 역성장 유발죄라고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신남방 정책이 잘 되다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따 저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신남방 네. 정책 우리 사건의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중국이 현재까지 2023년도 현재 5월까지 497억 달러 우리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455억 달러. 3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3위 네. 베트남인가요? 베트남입니다. 네네. 요즘 베트남 많이 올라왔어요. 네, 베트남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급속 성장하고 성장 규모도 컸습니다. 그래서 205억 달러. 네. 3위입니다. 인도가 7위 72억 달러, 싱가포르이 8위 71억 달러. 다 이게 우리가 추진했던 동남아 지역들입니다. 인도네시아 13위 39억 달러, 필리핀 14위 38.5억 달러. 사실 인도도 그렇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 인구도 또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인도까지 포함하면 동남아가 신남방 쪽으로 한 20억 명 되고요. 그다음에 동남아 GDP가 21년도 기준으로 한 3조 달러가 좀 넘고요. 인도가 3조 4천억 달러 22년 기준으로. 예. 우리나라가 2,160조 정도 하니까요. 거의 4천조씩 GDP를 기록했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중국 일변도로 수출 정책을 나가다가 이 뭐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본격적으로 신남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맞습니다. 예, 약간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던 과정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중심의 수출을 우리가 중국 사드 이후에 된통 한번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수출이 중단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동안에 이 리스크를 다변화를 통해서 이제 풀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포함해서 이 11개국의 수출을 새로운 성장 경제 지도를 이제 그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신남방 정책의 좀 실질적인 효과는 있었나요? 예,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역내 최대 메가 FTA라고 불리는 RCEF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사실은 타결하고요. 이게 20년도 11월에 서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수출과 수입 그러니까 교역량이 그 이전보다 역대급으로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또 중국, 미국 중심의 교역을 다변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하나로 사이즈가 크지만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뭐 요즘은 VIP라고 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포함해서 아세안 10개국하고 우리가 수출을 좀 더 자유롭게 하자라고 협정을 체결을 2020년에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밭을 일단 갈아놓은 거예요. 밭을 열심히 갈았죠. 그럼 성과가 좀 있었을까 모르겠네요. 네. 이따가 이제 효과를. 좀 저희들이 한번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 표를 한번 좀 보실까요? 제가 좀 준비했는데 이제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부터 이제 증거 1호부터 1호. 이제 동남아 수출이 무역 지수네요. 네. 이게 이제 빨간색이 수출 금액이고요. 파란색이 수익 금액, 그 다음에 녹색이 이제 무역 수지입니다. 이제 수출 쪽을 한번
그래프 추이를 한번 보면 네. 이게 2020년 5월부터 문재인 정부 2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 1년을 이렇게 총 3년을 그린 건데요. 한번 기울기를 한번 보십시오. 네. 쭉 성장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예, 서로 교육을 특기로 하고 계속 성장 일변도로 가고 있다가 예, 네. 그래프가 처지죠. 어디부터 쳐지나 봤더니 2022년 4월, 5월. 예, 그때 이제 인수위 시작하고 그때부터 처지기 시작하죠. 그때가 어떤 때냐면 네. 인수위 시절에 그 이 신남방 국가들이 이 명칭을 좀 유지해 달라. 이 특성을 좀 유지해 달라. 근데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 하위 개념으로 신남방 그렇죠. 정책 그 국가들을 하위 개념으로 포함을 시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최정관 차관이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신남방 국가들의 대사들이 찾아와서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신남방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세안 국가들이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한국에 맞습니다. 예. 묻어다 주는 것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도 그 이름을 좀 계속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딱 거절을 하고 그래프도 희한하게 네. 2022년 3, 4월부터 꺾여 내려가기 시작을 하네요. 이거를 수출 증가율로 보면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 네. 그 밑에 표를 한번 좀 봐주시면은요. 동남아, 어이구.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왼쪽 좀이 그러니까 이제 좀 안 보이는데 네, 이쪽이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0 기점으로. 그래서 지금 플러스 구간에 문재인 정부 있다가 5월, 4월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구간으로 현재는 접어들어요. 2022년 9월부터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2020년에 서로 무역을 특이로 하고 나서 수출이 막 늘어나다가 이게 60%뭐 20%까지 내려왔다가 대통령 바뀌면서부터 꼬꾸라져서 2022년 9월이 돼서부터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못 파는 구간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30%까지 가 있네요. 네, 이거를 표로 좀 정부 간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게 이 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12개월하고요, 직전 12개월하고 윤석열 정부 현재 13개월 까지 이제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수출이 성장했느냐를 달별로 표시를 해준 거고요. 해봤더니 문재인 정부 때는 1년 동안 31%. 네, 1년 동안 평균 31.56%가 성장을 했다. 동남아 수출 증가가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마이너스 12%입니다. 이거는 역성장이거든요. 역성장이네요. 네, 그래서 아니 중국과도 그렇게 망쳐 먹었으면 맞습니다. 예. 아세안 이 신남방 시장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5년차 때 31% 성장을 시켰던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국만 망친 게 아니라 이 아세안 지역에서도 네. 마이너스 12%. 네,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100을 마이너스 10%다. 그러면 이전에 100원을 수출했으면 90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쵸. 수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GDP가 1% 성장하든 2% 성장하던 성장을 하는 겁니까? 네.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중국도 마이너스, 무역 수지 마이너스죠. 그렇죠. 뭐 흑자를 좀 돌아서긴 했지만 마이너스, 이쪽 동남아도 마이너스. 예. 그럼 이러니까 무역 적자가 15개월, 16개월 계속 랠리를 달리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무역 수지 흑자가 조금 나긴 했는데 네. 사실은 수입이 더 줄어서 흑자가 난 상황이죠. 오히려 물건을 만들 일이 없으니까 원자재 수입이 네, 줄어서 맞습니다. 일종의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좀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네. 이후에 이제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증거 2를 이제 각 국가별로 제가 한번 좀 그려봤는데요. 일단 이번 증거는 한국의 베트남 수출입 맞습니다. 실적이네요. 소장님 예. 직접 그리신 그래프인데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건 또? 베트남도 한번 보시면 쭉 그래프가 상승 국면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수출이 금액 기준입니다. 네. 이게 4월, 5월 정점을 찍더니
또 이제 돌아서는 거죠. 너무 노골적으로 2022년 3월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네. 이거를 수출 증가율로 그 밑에 표를 네. 보면 여기도 결국에는 그 이제 기울기가 이제 주로 기울어지면서 꺾이는 순간이 2022년 3월, 3월,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 윤석열 5월. 예. 후보가 당선 직후부터 네, 급전직하에서 마이너스 30%까지 지금 네, 2023년에는 수출 증가율이 완전히 꺾여버려요. 네. 그래서 표를 한번 다시 보시면 비교가 더 쉽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는 1년 동안 22.65%. 우리 베트남이 이제 한 3위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수출 금액 기준으로 여기서 22%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사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10% 가까이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얘기하지만 중국만 준 게 아니라 베트남도 베트남도 3위, 죽었다. 예. 1위 중국 줄고 3위 3위 베트남 줄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사실은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원자재나 네네. 광물이나 그 니켈 매장량이 세계 1위 국가가 인도네시아. 니켈이 인도네시아에 많군요. 예, 예. 그래서 그럼 그 니켈은 어디서 쓰나요? 2차 전지. 2차 우리가 전지. 우리 새로운 성장 동력이 2차 전지에 쓰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네. 인도네시아에서 뭐 많이 수입해 와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고 사실 이제 그쪽 광물을 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도네시아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도네시아가 수출 실적이 우리가 13위 정도 하거든요. 13위 정도. 예, 예. 예, 예. 거기도 그래프를 봤더니 네. 그래프는 이쪽에는 그래도 좀 평이하게 이렇게 움직였어요. 수출 그램을 보면 이걸로는 잘 알 수가 없고요. 그 밑에 표를 한번 예, 보시죠. 그러니까 수출 금액은 평이하고 수입 금액 파란 선도 뭐 하여튼 그렇고 근데 증가율을 봐야 됩니다. 수출 증가율. 예. 여기도 플러스 구간에 있다가 마이너스 구간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 해 정도 지나면서 네. 특히 중국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수출 증가율이 확 꺾였네요. 네. 인도네시아는 또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는 맞습니다. 곳이잖아요. 중국에서 많고. 중국에서 투자도 많이 해놨고요. 네. 특히 광물 자원들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동안에 인도네시아가 47% 야, 엄청나게 성장을 한 마지막 거죠. 1년 동안은 정말 네. 피치를 올려서 성장을 네. 했네요. 네. 그러니까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을 나라에서 아주 밀어붙여서 추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또 그럼요. 효과가 나오는 거네요.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물론 코로나 시기 2, 3년 기간 동안에 좀 처지긴 했습니다만 네. 대통령께서 직접 모든 국가를 일일이 다 그렇죠. 방문하셨잖아요. 10개국을 다 방문하셨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쪽에 투자 그다음에 교역 이런 것들 다 아까 말했던 뭐 FTA 결과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는 6.59%로. 그러니까 이제 성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 성장의 규모가 47대 7. 확 줄어들었네요. 네, 확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나라 하나 나은 상황이 없는. 예. 필리핀이 이제 14위 증거 4입니다. 네. 필리핀이 14위 정도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국가인데 볼 것도 없이 똑같은 네. 구간에서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확 꺾어서 내려가기 시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 피치를 올리는 기울기가 네. 급하게 이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증가하는 게 크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5년 차에 엄청나게 증가를 네. 하다가 그 추세가 결국 못 견디고 5월 달.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확 꺾이기 네.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수출 증가율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여기도 마이너스입니다. 야. 네. 여기는 지금 그래프 보시면 여기 140%까지 네. 그러니까 네. 100% 성장을 찍었던 달이 있는데 2022년 4월에 네. 그 뒤로부터 급전직하로 꺾이기 시작해서 또 마이너스로 가네요. 100%라는 건 뭐냐면 역대급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두 배 그러니까 성장한 거 아니에요? 전년 동월에 1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1년 지났더니 2억 달러를 수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성장의 폭이 이제 크게 네. 된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12개월 평균 보니까 60% 정도
필리핀에서 수출 성장에 마지막 이뤘고요. 5년 차에. 네,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한번 비교해 보시면 0%입니다. 마이너스 0.51.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오는 거죠. 네. 야, 이거 뭐 말해보나. 네, 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VIP라고 불리는 제일 중요한 국가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 전부 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네. 곡선이 꺾였다는 것은 야. 네. 근데 이제 그 기사 제가 좀 몇 개 가져왔는데요. 네. 베트남이 사실은 이제 중개무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쪽에서 투자를 합니다. 네. 공장도 짓고 뭐 삼성전자도 있고 LG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생산을 하고 유럽이나 밖으로 이제 또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 경상수지에 다 들어옵니다. 아, 상품 그렇군요. 수지에 들어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부품도 이제 베트남에 다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생산해서 밖으로 또 수출하면 우리 경상수지 흑자에 도움을 주는 거죠. 네. 예, 예. 우리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네요. 예. 이 국가에 엄청난 투자들이 좀 이루어졌었는데 아까 실적을 봤듯이 베트남 수출이 마이너스로 꺾였다라는 이렇게 거고요. 투자를 해서 잘 되던 것이 지금 꺾여 있는 상태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를 방문했었죠. 네네. 근데 제가 본 뉴스는 운전면허증하고 네. 우리 여사님 패션 실제 중요한 게 어떤 것에 방점이 있는지 이게 참 는 설명도 안 되고 네, 네, 보도도 네. 잘 안 됐죠. 네, 네. 그 다음에 좀 기사 하나 좀 보실까요? 현대차인데 이 현대차하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세운 이제 플랜트 이게 네.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예, 인도네시아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하고 거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동차 그 내수 규모를 보면은요 거의 98%가 일본산 브랜드입니다. 아, 그래서 뭐 시체말로 일본에 있는 일본차 네. 비율보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일본차 비율이 높다고 맞습니다. 하더니 98%.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 2년 차 때 사실은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와 자동차 대화를 개최합니다. 이게 산업부 보도자료인데요. 아, 네. 예, 예. 이게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공장이 지어졌고요. 네. 인도네시아에. 2018년부터 네. 그래서 이게 신남방 정책의 이제 초기 1차 회의입니다. 1차 자동차 대화를 열었네요. 네,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동차 이제 공장이 지어졌고 현재 아이오닉 5 제일 밑에 내리시면 제일 밑에 내리시면 여기 공장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사진의 공장이 만들어진 거네요. 네, 아이오닉 5가 처음으로 이제 생산이 됐는데 이 과실을 원희룡 장관이 지난 3월에 가서 이 과실을 따먹고 뭐 MOU도 맺고 뭐 이런 거죠. 원희룡 장관 한국 인도네시아 경제 협력 포럼 참석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MOU를 맺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연 기관차는 일본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일본이 사실 전기차를 잘 못 만드니까 네. 전기차 시장을 인도네시아에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한 노력을 했고.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원희룡 장관은 사실상 이제 누워서 떡을 드시고 계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과실만 따고 계신데 실제 아까 인도네시아 성장 그래프나 표를 봤듯이 네. 역성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수출 증가율이 예, 누구 말 맞다나 꼬라박는 네. 수준으로 내려가고. 지금 마이너스 상태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동남아 10개국 그다음에 인도 논농사 밭농사 열심히 지어놨더니 윤석열 정부 와가지고 미국 일본 여기다 사업하겠다고 판 벌려놓고 중국 선산 팔아먹고 망해먹고 동남아 10개국 이 수출 봤듯이 논밭 다 팔아먹고 지금 망해가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중국도 안 되고 아세안 국가도 안 되면 네. 미국에서 팔아서 옛날 같은 흑자를 볼 수 있느냐?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무역 적자국이고. 왜냐하면 이제 그 산업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일본에 붙으면 붙을수록 우리는 무역 적자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화학, 부품, 소재 이쪽이 강하다 보니까 네. 교역을 하면 할수록 일본은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 이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와서 이 논밭을 다 팔아먹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죄가 크네요. 네. 보통 죄가 아닙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뭐 제 코너가 이제 그 압수수색 아닙니까? 예, 압수수색 결과 네, 탈탈 털어보고 조사를 했더니요. 제 입장에서는 좀 요새 후쿠시마 오염수 드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총리부터 시작해서 뭐 수조 그 수조물 인천에서 또 온 수조물 드시거나 네. 그래서 차라리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씩 집에 좀 배달 시켜드리는 게 어떤가? 매일. 매일. 아. 네, 그래서 벌로 좀 드시라. 뭐 드시든 말든 그거는 본인 판단이시고 배달만 우리가 좀 해드리는 게 어떤가? 그래서 본인들은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이게 예, 정확히 그 벌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예.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구형을 해야 될지 예, 어느 정도 벌을 줘야 되는지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네. 여러분들 댓글 함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세안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해왔던 것이 지금 보여주시는 정도로 하면 거의 다 망쳐먹는 수준이라서 지금 동남아 수출 증가율 다시 보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갔으니 이걸 참 방법이 없네요. 우리 JHP님은 무기징역이다. 예. 서동원님은 저랑 같은 의견이신데요. 예. 오염수는 공천수다. 공천수. 오히려 1리터씩 마시면 공천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더 이상 검찰 출신 정치인에게 경제를 맡겨서는 안 된다. 이창민님 의견도 주셨고요. 예. 최원민님은 무기징역이 아깝다면서 예, 너무 센 걸 부르셔서 읽어드리기가 좀 괴롭습니다. 야.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생존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4년 가까이 남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난감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갈지 그래서 경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은 아세안 국가들 신남방 정책의 어두운 미래 살펴보니까 더 우울해졌는데요. 살펴봤고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에 우리 김영한 소장님 모시고 경제 관련된 이야기 좀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한번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매우 유쾌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저도 혼자 할 때보다 또 이렇게 대화를 할 네. 분이 있으니까 훨씬 재밌게 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또 김영한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